제 식생활 점수는 그래도 나는 그냥 편두통일 거야. 이렇게 무시하시면 큰일 치를 수 있다. 유전자에서 오는 암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환경과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가능한 질환이에요. 실제로 저도 하루에 3알에서 4알 정도는 먹고 있거든요. 일상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엄청난 운동이 됩니다. 심근경색부터 말씀을 드리면 심근경색이 처음부터 바로 오는 환자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협심증이 있거나 평소에 흉통을 앓았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고위험군부터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나이도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남성 45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일 때 고위험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기준만 보면은 안 됩니다. 30대 심근경색도 종종 보거든요.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지, 술, 담배 많이 하시는지, 비만 있는지, 가족력 있는지, 이게 이제 8가지 고위험군이거든요. 한 가지라도 있으신 분이 가슴이 쪼여듯이 아프거나 아니면 찌누르는 것 같거나 벌어진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물론 심장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긴 한데 이런 고위험군이 있거나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추운 환경에 갑자기 갔을 때 자주 가슴이 쪼여야든지 그럴 때에 1분 이내에 좋아진다. 이러면 응급실을 올 거는 아니고 사실은 다음날 심장내과 외래를 가시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됐고 한 번 발생하니까 1분이 넘어서 길면 5분 가까이 간다. 이러면은 불안정성 협심증이라고 해서 심근경색이랑 똑같이 치료하거든요. 그럴 때는 응급실 오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진짜 가슴 찐누르는 듯한 이런 게 평생 처음 겪어보는 느낌이고 막 너무너무 심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호흡곤란 동반되고 식은땀 흐르는 거 굉장히 위험한 소견이거든요. 이게 5분을 넘어간다. 그러면 무시하지 마시고 응급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지역 응급의료 센터급 이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역 응급의료 기관급에 가면은 그런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흉통 문제면 센터급. 심장 혈관이 막힌 거냐 아니면 대동맥군 같은데 어디 찢어진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런 거 먼저 찾고 CT까지 찍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니다 하면은 식도염 증상에 대한 약 써봐서 반응이 있으면 식도염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혹시 모르니까 심장내과는 보시되 식도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퇴원하는 경우가 있고 양상이 좀 안 좋고 고위험군이다. 그럼 입원해서 하루 봅시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뇌졸중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평소에 어지럼증이나 이런 게 있었다든지 혈압이 평소에 높았는데 잘 치료를 안 받고 있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됐다든지 이런 게 있는 분이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인상이 한쪽이 잘 안 움직이거나 이런 게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심혈관 질환 뚫는 것처럼 뇌혈관 질환도 올라가서 혈관을 직접 뚫어주거나 아니면 혈전용해제라 그래가지고 혈액에다가 혈전을 다 녹이는 약을 쫙 써가지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 이내에 적절한 응급실로 오라고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골든타임이 1시간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혈관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4시간 반을 얘기를 하거든요. 검사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응급실에 3시간 안에는 도착해야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시간 넘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요즘은 이제 시술을 통해서 그 부분만 뚫는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동맥을 통한 혈전 제거술이 있어요. 그게 생겼기 때문에 6시간, 길면은 12시간까지도 시술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라도 지체 말고 빨리 적절한 응급실로 오셔라. 흉통 같은 경우는 있었다 풀리고 있었다 풀리니까 심장내과 진료도 안 받고 그냥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냥 식도염일 거야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 난 젊은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러다 보면은 이제 심혈관 질환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두통도 문제인데 두통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겪는 비율이 80%가 넘는다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두통을 오인하거나 이렇게 됐다가 어느 날 벼락치는 두통이 생겼거나 아니면 두통이 또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 못 견딜 정도로 아파요 하고 응급실에 왔는데 찍어보니까 뇌동맥류 터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냥 편두통일 거야 이렇게 무시하시면 큰일 치를 수 있다. 신경과나 신경외과 진료를 꼭 한번은 보셔라. 일단 응급 증상을 알아야 되겠죠. 심내혈관 질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슴을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지러워하거나 쓰러질 것 같거나 쓰러졌다 이러면 이제 제일 응급 상황인 거거든요. 그때는 빨리 119 부르고 불러서 반응 없으면 당연히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심폐소생술이 정말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시술을 했던 남편이랑 같이 라면 먹고 있다가 남편이 하면서 쓰러졌어요. 만삭의 부인이 급히 119 부르고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잘해서 처음에는 의식이 없었지만 응급실 도착할 때는 의식이 살짝 있어가지고 대화가 살짝 됐고 다니던 병원으로 이송을 시작할 때는 와이프를 알아보는 수준까지 그렇게 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응급처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뇌혈관 같은 경우는 패스트를 알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F가 얼굴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쪽이 안 움직이고 혀를 내밀어 봤는데 한쪽으로 몰리거나 이러면 이쪽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A, 암, 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 S, 스피치, 말 시켜봐라.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주소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와요. T가 타임입니다. 빨리 119 불러라. 적절한 응급실에 최대한 빨리 도착해야 뇌 손상을 막을 수가 있다. 응급처치를 내 옆에 있는 지인이 알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쓰러졌을 때 살고 죽는 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거는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전 단계에 내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그거를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 생활 습관에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응급처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혈압이 높게 나오고 약을 먹어야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당이 200을 넘는 순간이 자꾸 있고 헤모글로빈 A1C 검사를 해보면은 6.5가 넘고 이런 사람이라면 약을 먹어서 내가 정상화된 게 나은 게 아니라 약을 먹는 건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식습관 일단 바꿔야 되고 운동 습관 들여야 되고 마음 습관 만들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3대 영양소라고 하죠. 7대 영양소 중에 나머지 4대 영양소인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뇌가 착각을 일으키게 많이 먹게 만드는 게 초가공식품 아닙니까? 빨리 먹게 만들고 빨리 녹게 만들고 많이 먹게 만들고 혈당 피크를 만들고 그러면 내 몸의 대사가 망가지게 되고 혈관 내피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이완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생각을 해야 된다. 현미밥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 잎채소를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얀색 채소 말고 잎채소를 얘기를 하느냐 초록색 채소를 얘기하느냐 쓴맛이 나는 미네랄이 다 초록색 채소에 제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쓰면 안 먹는 게 아니라 써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몸의 세포 대사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비만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불면이라든지 스트레스성 질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마지막 최종 끝판왕 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 이 코스가 되는 겁니다. 약으로 먹어갖고 해결하겠다 이거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에요. 물론 뭐 한 가지가 모자라가지고 그걸 보충하는 용도는 있죠. 비타민 C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채소, 과일도 요즘은 비타민 C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거 하나는 추가로 이제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하루에 3알에서 4알 정도는 먹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은 다른 영양제는 저는 안 먹어요. 좋은 거 아는데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먹을 바에야 채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든다. 제 식생활 점수는 그래도 한 80점은 되죠. 일단은 집밥이 제일 좋아야 되거든요. 집밥이 현미밥 중심으로 돼야 되고 채소가 항상 있어야 돼요. 외식을 하면 일단 건강할 수가 없어요. 고기량은 최소한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채소 중심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 쌈밥도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샤브샤브도 추천을 좀 드리고 샤브샤브에서 고기 추가하지 말고 채소를 추가해야죠. 칼국수 빼면은 또 조금 아쉬우니까 죽은 조금만 먹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채소 중심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최근에 본 건데 포케라는 게 있던데 위에 올리는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꼭 고기를 막 올릴 필요가 없고 연어도 있고 두부 튀긴 것도 올릴 수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는 채소 이만큼 들어있고 현미밥 깔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브웨이도 좋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채소를 많이 넣을 수 있고 치즈라든지 베이컨을 뺄 수 있잖아요. 베지 옵션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 옵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내 식당 같은 게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요. 그렇지 않고 항상 밖에 나가서 오늘은 짜장면, 내일은 순대국밥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 환경이다 그러면 차라리 두 끼 중에 한 끼를 도시락을 싸세요. 채소를 올리고 과일을 올리고 밥을 조금 올린 그런 도시락을 가볍게 싸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하시는 김에 그냥 한 끼를 굶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일부러 아침을 조금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일부러 한 끼 굶어서 16시간 금식을 하는 날짜를 최대한 많이 만들면 그거 자체가 대사 기능을 되돌리는 좋은 효과가 돼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식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운동도 습관 꼭 들이셔야 됩니다. 일단 제일 최초로 할 수 있는 게 걷기죠. 걷기. 3,000보라도 일단 걷으십시오. 그걸 매일매일 하실 수가 있게 되면 5,000보, 8,000보까지 가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계단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입니다. 내려가는 거는 무릎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르기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단 오르기 하루에 10개 층을 2번 오른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요즘은 또 추가가 된 게 러닝크루라는 걸 참여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점심 먹고 나서 3km 정도 제가 뛰어서 그걸 인증해서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뛰셔라. 미국 암학회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중강도 이상의 운동으로 일주일에 150분 이상, 최소량 매일 400g 이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지키시는 게 암 예방도 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우울증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전철 탈 때 요즘 엄청 계단 많잖아요. 에스컬레이터만 안 타도 엄청난 운동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생활에 적용을 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운동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몸 세포 끝에까지 혈관에 산소를 한번 쫙 넣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산소 치료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줘요. 그리고 체온도 한번 올려주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땀이 한번 나니까. 그러면서 또 호흡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운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운동 진짜 중요한 거고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약으로만 치료를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약이 없어도 내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상태가 근본적인 치료 상태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 노화가 되는 속도를 우리가 늦출 수 있고 심지어는 되돌릴 수도 있어요. 그게 식생활과 생활습관인 거죠. 책 제목은 마지막 신호들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어떻게 살았을 때 내가 소위 회춘할 수 있는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4주간의 프로그램도 짜서 제가 내어놨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10년, 20년 젊어질 수 있는 내 몸의 환경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유전자에서 오는 암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환경과 생활습관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가능한 질환이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5년에서 15년 뒤에 암이 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대 고혈압이 무서운 거예요. 40대, 50대의 암이 얼마나 폭증할지가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도 지금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30대 당뇨를 꽤 많이 보고 20대, 심지어는 10대 당뇨도 예전엔 당연히 20대, 10대면 1형 당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10대, 20대조차도 2형 당뇨가 더 많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오늘 들은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생활습관 개선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진료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